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젯밤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5% 매겨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관세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데일리 리포트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S&P 500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주가들도 좀 하락을 많이 한 걸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스닥하고 S&P 다우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도 한 0.7%, 0.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기보다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이고요.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 충돌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S&P 500이 뭐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다가 최고점 찍었다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반복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P 500은 6,229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이 이번 연도 안에 뭐 7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8월 달까지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애플이 존재하고 테슬라, 그다음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이 대표적인 시가총액 우선순위에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존재할 텐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월 말쯤에 주가가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말로 넘어가고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보다 주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5% 관세가 영향이 맺어졌고요. 일단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수출 규제 강화 우려, 이것도 결국엔 관세죠. 네, 그 다음에 삼성 HBM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200달러대로 다시 넘어왔는데, 자율주행 규제 강화와 그 다음에 CEO, 정치 이 부분 갈등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경우 일단은 계속 홀드를 해놓을 생각이고요. 지금 신규 진입을 저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속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팔려는 분들도 조금 내가 현금이 당장 급하지 않으면은 저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S&P 포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S&P에는 포함이 됐죠. 근데 러셀 지수나 다른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최근에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자금 조달, 현금 확보가 됐죠. 그래서 벤치마크 목표가 상향까지 되면서 지금 최근에 JP 모건이 아이온큐를 굉장히 많이 기업 측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달러까지 향상이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정량적인 수치적 근거까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조금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주 중에서 좀 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될 만한 기업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은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와 아이온큐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도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규제와 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분명히 이 천장이 있는데 지금 약간 유리천장에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좀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다림이 필요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행동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계적인 갑부들, 미국의 갑부들이 도와준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될지, 그다음 진행되고 나서 그게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질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길게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정책, 그 미국의 자율주행 정책과 테슬라의 로보택시 판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투자 정책도 늘어나고 있고 신규 투자까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용화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팔란티어처럼 어, 햄버거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이션을 조금 한 50주 정도 저렴할 때 매수를 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처 에비에이션이 주가가 현재 10달러고요. 그다음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같이 이렇게 함께 많이 찾는 종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종목,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 정보를 한번 볼게요. 네. 기업 개요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항공우주 회사고요. 특히나 항공우주, 여기에 항공 쪽에 좀 더 초점을 둔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UA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기로 운영을 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용화까지는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하늘에 띄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걸 항공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전기 충전소도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조비에이션과 아처에비에이션은 이 기대감과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조금 진짜 장기적으로 5년, 10년 넘게 바라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낼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10년 넘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테슬라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죠. 2008년도에 전기차,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뉴럴링크나 뭐 그런 다른 뭐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그거를 실제로 기술력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현재 2025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 기업들 중에 기술력을 어느 정도 담보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서 넥스트 테슬라나 넥스트 팔란티어는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에서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좀 세계 주요 증시 현황과 뉴스를 볼게요.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까지 최고점 찍었다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6,461까지 갔다가 현재 6,200으로 조금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락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뉴스의 좀 제목만 볼게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통보에도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머스크 정치 행보에 지친 투자자들 테슬라 주식을 과연 던질까? 290달러 지지 여부 주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역시나 이거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이 행동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투 운용이 미 빅테크 ETF를 순자산 7천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AI 혁신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머스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서한에 뉴욕 증시, 한국, 일본 기업 주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 관세 서한 발송했고 환율이 1370원대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액 실현 빌미를 준 관세 불확실성, 협상 여지에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한 해 25% 관세 서한 3주 이외에도 그 다음에 이게 철강 관세 인하가 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상호 관세 위협 재개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제 불안 목소리가 재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확실성한 이슈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가가 너무 많이 흔들리나 그거에 영향을 일일비 하지 않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유지될지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규 기업들, 신규 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당장 투자를 하시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공부 역량들을 늘려나가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업을 스스로 발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